조세를 징수는 걷는다 이거야. 이거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징수,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라가 있어요. 신고납부다 그러면 정부가 몰라. 즉 여러분들이 개인 간의 매매가 되는 걸 정부가 몰라. 알 수 없죠. 정부가 모르는 건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라 이거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 외우지 마라. 매매가 되는 것, 사고 파는 거죠. 콕 찍어서.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건 정부가 몰라.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매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누가 돼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매매가 된 걸 정부가 그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게. 정부가 모르니까.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뭐냐? 사고 파는 것. 사고 파는 것은 정부가 모르니까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했으면 어떻게 돼? 소유권 이전 등기했겠죠. 등기에 올라갔겠죠. 따라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을의 명의로 돼 있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이거는 정부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정부가 알고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야. 때 되면 고지서만 보내면 여러분은 돈만 잘 내면 돼.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정부가 꿰뚫고 있어요.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걷는 걸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얘랑 친해져야 돼요. 고지서로 보내서 걷는 걸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럼 특별징수는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자, 월급날. 월급날이면 원칙이 어떻게 하느냐? 세무공무원이 와야 돼. 회사에. 와서 월급 줄 때마다 세금 띄고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회사에다, 기업에다 부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걷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월급 줄 때 좀 띄워줘라. 월급 줄 때 띄고 줘라. 띄고 준 걸 갖다가 한꺼번에 네가 납부를 좀 해줘라. 이렇게 징수하기 편리한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무슨 징수? 특별징수, 원천징수라 얘기해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얼마를? 100억을. 뭐 이 정도는 돼야 복권이죠. 그 복권을 제가 매일 샀어요. 매일매일. 게다가 요즘은 하도 안 맞으니까 금요일, 토요일만 삽니다. 오늘 사는 날이에요. 소원이. 되기만 해봐요. 여러분 내가 사무실 하나 다 차려준다니까 공짜로. 100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 띄느냐 그러면 33% 띄는 거예요. 그럼 33억이 세금이야. 그럼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와요? 67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억이 아까운 게 아니죠. 67억에 공돈이 생기니까. 나는 100억, 지금 상태로서는 100억 당첨되면 80억은 내가 내놓겠어. 20억도 공짜 되니까. 그러다 막상 당첨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거예요. 원래는 야 농협아 나 100억 줘. 다 줘. 나 집에 가다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갈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떻게 해요? 세금이 33억이야. 나 세무서에 낼 거야 하고 받고 세무서에 갈 때까지 별의별 생각이 들죠. 33억이니까. 이거 그냥 주민등록 말소하고 어디 잠수를 다 밀항을 해? 막 생각이 들죠.
그럼 세금을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농협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복권 당첨됐으면 세금 띄고 줘라. 띈 세금은 한꺼번에 네가 세무서에 납부 좀 해다오. 편리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걸 특별징수, 원천징수.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방법인데도 국세와 지방세 용어가 조금 달라요. 자, 취득세, 내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고지서 날라오는 걸 지방세는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국세는 정부 부과 과세.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 부과라는 것, 여기서 부과라는 말 친해져요. 부과는 고지서란 얘기예요. 매긴다, 부과한다, 매긴다. 그럼 정부에서 고지서 보내서 과세한다. 똑같은 고지서인데 지방세는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국세는 뭐라고 그러죠? 정부 부과 과세. 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요거죠, 이거. 편의상 징수하기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 편의가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이 꼭 나와요. 편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징수하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탁하고 징수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는 것. 지방세는 특별징수라는 말을 쓰고 국세는 뭐라고 표현하죠? 원천징수.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방법인데 용어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앞으로 지방세 위주로 먼저 배우니까 요건 무시하고 자진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고납부,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징수할 여건이 좋은 사람에게 편의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뭐가 되죠? 특별징수. 세 가지.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조세총론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얘랑 설명이랑 틀린 설명을 찾아라 이게야. 틀린 걸 찾아라. 그 답이 뭐였었냐 이거예요. 보통징수란. 그럼 보통징수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돼. 근데 뭐가 나왔냐? 보통징수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편의가 나왔어. 그럼 편의는 무슨 징수가 되는 거죠? 특별징수. 보통징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어.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보통징수란 하면 그 옆에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편의 이 말이 나왔으면 이건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게 작년에 한 문제예요. 해볼 만하지 않아요? 표정이 뒤따 어렵다. 1년간 배웠는데, 고지서 1년간 배웠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보너스 점수가 된 거죠. 따라서 특별징수는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럼 뭐만 신경 쓰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고지서 날라오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 때는 정부가 모르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고 재산세처럼 보유하고 있는 건 정부가 하니까 고지서 날라온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쉬워요. 신고해야 된다. 정부가 모르니까. 고지서 날라온다. 정부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빠듯하게 알고 있구나. 바삭하게. 이런 건 보통 징수가 되겠죠. 징수 방법 이해갑니까? 이건 무조건. 이건 어디서 또 나와? 취득세 또 나오고 등록면허세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징수 방법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어떻게 걷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자진 신고해야 되느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느냐? 자, 복습해 볼게요. 33쪽의 맨 밑에 6번 징수 방법 나와 있죠? 그 옆에 제31에 이렇게 나와 있죠? 31회 작년.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보면 34쪽에 양괄호 1번 밑줄 신고납세 제도.
양괄호 2번 정부부가세죠. 정부부가제도 요건 다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괄호 안에 지방세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 다음에 35쪽에 양괄호 3번 원천징수, 지방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징수. 이 중에 35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란 나와 있죠. 보통징수란 바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납세고지서. 이게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것. 양괄호 3번 원천징수, 동그라미 2번 특별징수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했다. 징수하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이게 작년에 출제된 문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끝.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은 가산세와 가산금 나와 있죠. 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이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는데, 여기 그게 나왔네요. 가산세만 오늘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양괄호 1번 가산세. 요거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죠. 37쪽에 박스 나왔습니다. 박스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설명해 드릴게. 이거는 나올 때가 또 됐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 요거예요. 얘만 보면 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만 해볼게요. 취득세는 자진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미리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신고해야 돼. 그럼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느냐? 아니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오늘 미리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그럼 여러분 알아둘 건 60일만 알면 돼. 취득세는 다 60일이야. 그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하면 알아두셔요. 세법에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고지서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야, 너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일 때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죠. 그럼 매수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취득세 이전 등기 안 해갔어. 그럼 당연히 아니까 고지서 보내죠. 야,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너네 취득세 신고 안 했어. 괘씸해. 그러니까 이만큼 더 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보통징수. 여기에 벌칙이 매겨집니다. 야, 너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그 벌칙을 뭐라고 그런다? 가산세라고 얘기하죠.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벌칙이에요. 너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거기에 너 벌칙으로 이만큼 더 세금 내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가산세. 그럼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 가산세 똑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가산세에서 하나만 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이 아니라 추가하면 돼요. 뭐냐? 얘는 간단합니다. 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신고를 안 했다. 신고 안 했으면은 뭐가 발생하느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했다. 세법에서 불성실이란 말은 제때 안 하거나 적게 했다 이게. 그럼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소신고. 적게 했어.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적게 줄 수 있지. 일반적이다 그러면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야. 사람 하다 보면은 적게락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적게락도 했으니까 10% 매겨.
숫자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사기야. 부정한 방법이야. 이 말은 뭐냐?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했다. 누락했다 이거야. 그럼 괘씸죄 40% 부과됩니다. 크죠? 왜냐하면은 고의성이 없어. 10%만 내면 돼. 고의성이 있어. 시험엔 부정한 방법 이 말이 나옵니다. 부정. 이러면 40%예요. 이거는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도하면은 금액이 크잖아. 부정이면 40%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했어.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쩍게락도 신고하면 10%야.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몇 프로? 20%. 곱빼기.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똑같아. 40%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고의적이 있다 그러면 과소신고나 무신고도 똑같은 범위야. 똑같은 범위냐? 몇 프로 적용한다? 40%.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요거 많이 합니다. 신고할 때 잘 봐요.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몇 프로? 20%. 부정한 방법 40%.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시험 때까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과소신고하면 저게 뭐지? 이러지 말고 10%, 무신고 20%, 사기 40%. 계산 문제 없습니다. 숫자는 간단해요. 적게락도 하면 10%, 완전히 무신고하면 20%, 그 다음 부정이면 4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작년에 국세에서 바뀌었고 올해 지방세에서 바뀌었습니다. 뭐냐? 그 전에 납부불성실이었던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납부를 제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는 1, 2, 3 세 가지를 합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세 가지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간단해요. 잘 봐요. 완전히 미납을 하거나 과소납부를 했어. 과소납부를 했으면 뭐예요? 추가해서 내야 되겠죠? 추가해서 낼 때는 괘씸하죠. 야, 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는데 왜 납부를 안 했어? 요거는 신고에 관한 거. 요건 납부에 관한 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으면 얘도 물고 얘도 문다는 얘기야. 두 개 다. 그렇잖아요. 신고 안 했을 때 요거, 납부 안 했을 때 요거. 납부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납부할 때까지 매일매일 이자식으로, 이자식? 좀 이상하다. 이자처럼이 나나? 이자식이 낫나? 속이 왠지 후련은 해요. 이자식 하니까. 이자처럼 매일매일 10만 분의 25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자처럼이야. 매일매일 낼 때까지 10만 분의 25. 0.025%죠. 이따가 밑줄 치면서 해드릴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요거의 반대. 과하다 환급. 환급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났어요. 돌려주세요. 이게 환급인데 뻥을 쳤어. 뻥 쳐서 100원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150원을 환급받았어. 그럼 봐요. 100원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150원 환급받았으면 50원 더 받았죠. 토해내야 되겠죠. 토해낼 때도 토할 때까지, 표현이 이상해요. 토할 때까지 매일매일 10만 분의 25를 붙인다는 것.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요. 덜 냈으면 낼 때까지 10만 분의 25 붙어서 내고, 환급 토할 때는 토할 때까지 10만 분의 25를 붙이는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거의 없죠. 이건 덜 낸 거고 이건 더 많이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덜 냈어도 10만 분의 25, 더 환급받았어도 토할 때까지 10만 분의 25. 여기에다가 완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3%
3%, 100분의 3이 추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1번하고 3번 또는 2번하고 3번 이렇게 나오겠죠. 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1, 2, 3인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합산을 해야 된다. 국세와 지방세 일단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 나중에 지방세에서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만은 지금 그게 가산금이라고 여기 인쇄된 거거든요. 가산금이 가산세로 흡수가 됐으니까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만 공부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은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두 가지가 있다. 신고불성실은 쉬워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 40%, 끝! 납부지연가산세는 1, 2, 3 플러스 1은 과소납부했으면 낼 때까지 하루하루 10만 분의 얼마? 25. 두 번째, 반대. 환급을 많이 받았어. 토해내야 되겠죠. 토해낼 때도 덜 낸 거와 똑같이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금을 완납 안 한 게 있을 경우에는 이자식으로 또 나와 이자식으로 이자처럼 3%가 붙습니다. 3%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가산금이었었거든요. 이게 폐지가 되고 가산세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것이 여러분 보기 힘들게 돼 있는데 37쪽에 보면은 국세, 양도소득세, 무신고, 일반 20%, 부정 40% 나오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하면은 40%고 일반이면 10%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그라미 1번, 미납세액은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가 붙는다? 25. 그 다음에 납부 고지서 보낸 다음에 미납세액이 있으면 100분의 3, 몇 프로가 되죠? 3%가 붙는다. 여기는 하나가 빠졌죠? 못 가요? 과다환급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과다환급, 땡땡, 1일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여기에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미납, 과소납부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과다환급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완납하지 않으면 몇 프로? 3% 추가된다는 것.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지방세 또 한번 해볼까요? 무신고, 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 부정은 40%, 일반은 10%. 납부불성실 요거 지우세요.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불성실 대신에 지연자를 붙이세요. 지연.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 분의 얼마? 25. 한도가 100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죠? 75. 한도가 있는 건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납부지연가산세가 많아지면은 납부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몇 프로 한도가 됩니까? 75% 한도가 있다.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쳐다를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말고 가산세는 이것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교재에서는 여러 페이지로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 일단 오늘은 요거면 98%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좀 편하지 않아요?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산세는 세자가 들어갔으니까 세금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신고불성실하고 요게 납부지연으로
국세는 작년에 개정이 됐고 지방세도 올해 개정이 됐어. 이름을 통일시킨 거야. 납부 불성실이었던 걸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세법 개정 이거예요. 국세와 지방세가 형태가 같아. 그럼 국세부터 개정을 해요. 반응이 없어. 조용해. 그럼 다음 연도에 지방세를 개정을 합니다. 이 가산세가 작년에는 국세가 이름이 바뀌었어. 올해부터 지방세가 이름이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산세 뜻 이해가요? 벌칙에 벌칙.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어떻게 따져보면 되냐? 넓은 의미는 국가가 되지만 좁은 의미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국가예요. 여자분이 국가야.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월급 받다가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걸 우리가 납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월급 얼마 나왔어요? 하는 게 신고납부야. 근데 남편이 뭐냐? 비자금 어디 숨긴 걸 찾아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보통징수. 이거 찾았으니까 내 거야. 좀 어거지 같지만 가정 좁은 의미로 가정이 여러분이 국가라는 거. 여자분이 국가. 납세 의무자는 누가? 국민은 누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 개념도 이거죠. 남편이 맨날 12시 넘어 들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10시에 통금이야. 10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비자금 하나씩 찾아서 나한테 갚아. 이 벌칙, 10시까지 들어올 의무가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바로 뭐가 된다?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으시겠어? 여러분이 국가라서.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국민은 누가 된다?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짠하니까 이렇게 추운 날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 표정이 미안할 표정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요거 합격을 해갖고 그 다음 중개업을 해갖고 계약서 쓰면은 남편 차 바꿔주고 다 그럴 텐데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 컴퓨터 바꿔주고 참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 어떤 분은 일을 악무는 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잠깐 얘기하면은 남편이 맨날 주는 돈 갖고는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싶다 이게.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맨날 그 돈 받아갖고 쓸래니까 미안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번 뭐 할 때마다 카드 긁을 때마다 띠룩띠룩 해가지고 남편이 전화가 오지.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이런 거 싫어서 여러분이 벌어서 자신 있게 쓰겠다. 이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뭐 한이 맺혔나 봐. 그런 거 있겠죠. 내 돈 벌어서 떳떳하게. 그리고 우리가 중개사라는 건 재밌어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개업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폐업도 많고 개업도 많아. 제가 강의 나가던 데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엊그저께 개업 하나 했고 또 며칠 뒤에 또 여자분 개업할 거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분들은 개업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 능력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나는 거 좋고 공부하는 거 싫고 그럼 사업성이 되게 좋아. 자격증은 좀 천천히 따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할 걸 주변에서 남겨두지 않아. 맨날 불러내. 야, 중개사 요즘 어렵다네. 부동산 어렵다는데 뭐하러 공부해? 오늘 술이나 한잔해. 낮술하자. 그래서 자격증 따는 게 좀 늦어져. 그렇지 않고 취미가 학개론 계산 문제 푸는 거야. 공법 체계도 쓰는 거야. 취미가 공부야. 제일 쉬운 게 공부고 친구도 없어. 자격증 빨리 땁니다. 대신에 사업성은 좀 떨어져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정 안 되면은 내년에 여러분 모습 생각해봐. 수험생에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 내 능력을 보여줄 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한 달 30일 중에서 29일을 놀더라도 하루에 말일에 계약서 한 장 쓰면 인생 끝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건 한 방이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무조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잘 돼. 밥집도 그렇죠. 맛집. 어느 집은 문 닫아. 어느 집은 줄 서서 먹어. 그런 경우처럼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주변 분들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지내면은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되는 사람은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개업하시면 이 근처에 네트워크 만들면 되잖아요. 친했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공동중개하고, 그게 지금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또 다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잊어먹으라고. 가산세 개념이다. 이걸 알기 전에는 요거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걸 무슨 징수? 보통 징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산세는 교재에 있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어이 지웠네. 여기 아까 써드렸던 거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 크게 두 가지. 오늘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름만이라도 알고 하면 돼. 숫자 몰라도 돼요. 되시겠습니까?